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죠. 재벌이 반대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분들도 있고, 기업들이 발목을 잡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리가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재벌들의 반대가 가장 심한 법안, 상법 개정안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어느 정도의 주인이냐? 지분만큼 주인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이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것인가 같은 중요한 사안들은 주주들이 다 모여서 결정합니다. 이걸 주주총회라고 부르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회사의 모든 결정을 주주들이 다 모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경영에 관련돼 있는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사람들을 정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이사라고 부릅니다. 이사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이사회라고 부르죠.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이런 원리는 민주주의 사회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라는 것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형성이 됐고,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서 주식회사도 발전돼 왔거든요. 다시 민주주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5천만 명이 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선거나 투표에서 각자 한 표씩 행사합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뽑힙니다. 주식회사가 다른 점이 있다면 한 사람당 한 표가 아니라 한 주식, 한 주당 한 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 상황을 이사들에게 그냥 내맡기기만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회사 내에, 이사회 내에 감시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영 감시기관을 감사 혹은 감사위원 이라고 부릅니다. 상법에 보면 회사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감사위원들은 일단 이사입니다. 이사 자격을 갖게 되죠. 이사회에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는 어디에서 선출한다? 네, 주주총회죠. 주주총회에서 그럼 아무나 뽑으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을 두거나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주주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가능한 대주주의 영향을 덜 받는 사람들을 이사회 멤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일단 감사위원 중에 3분의 2 이상을 사회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이사는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잘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고 감독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재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의 재무 상황을 전문적으로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대기업 최대주주 본인과 친인척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열 회사의 고용관계나 거래관계 등 대주주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이런 조치들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결격 사유, 장치를 둔 겁니다. 요약해보면 최대주주의 입김을 가능한 막아주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친인척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주주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도 대주주의 입김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일명 3% 룰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의 의결권은 딱 3%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 상법에서 감사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감사위원을 정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됩니다. 감사위원을 정할 때만큼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축소해서 가능한 감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라는 취지입니다. 요게 3% 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대주주의 입김을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제도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될 후보, 즉 이사들을 뽑을 때 3% 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이 될 후보를 뽑을 때 이미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사들을 15명 뽑고 그 중에 3명을 감사위원으로 뽑는다라고 합시다. 최대 주주는 혹은 재벌 총수는 15명을 뽑을 때 이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15명을 뽑고 나서 그 중에 3명을 고를 때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겁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고 한 주당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보통 재벌 일가가 되겠죠. 그 재벌 일가가 사실상 15명의 이사들을 뽑을 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제껴지게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사회 구성에서 재벌 일가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한 독립된 감사위원을 선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좀 고쳐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 개정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따로 선출하자는 게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요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15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사를 따로 뽑고 감사위원을 따로 뽑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룰이 있습니다. 3% 룰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감사위원을 뽑을 때부터 대주주의 영향력을 3%로 막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덜 받는 사람이 감시 권한을 가지고 이사회에 들어가서 힘이 약한 개별 주주들의 권리도 지키고 대주주의 비상식적 행위를 감시하고 막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도들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나? 사실 사회이사 제도가 외부 인사를 회사로 들여서 견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위원 중 3분의 1을 사회이사로 두도록 한다라는 규정도 이런 취지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물론 사회이사 중에 견제 기능을 잘 수행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수 대주주의 잘못된 판단을 견제하지 못하고 그저 이사회에서 예스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대표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4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약 2조 원 가량의 손실이 난 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했습니다. 2015년까지 합하면 손실액은 약 5조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걸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사실은 분식회계는 회계에 분칠을 했다는 뜻입니다. 회계장부를 예쁘게 꾸몄다라는 것이죠. 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결국 큰 손해를 봤습니다. 망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감독해야 할 감사위원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납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이사회 안건을 전수조사합니다. 그런데 안건 반대 수가 제로였습니다. 사실 2건이 보류됐었는데 차후에 찬성을 하면서 안건 반대가 제로였어요. 분식회계가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감사위원들은 뭘 하고 있었냐? 그저 예스맨이었던 겁니다. 사실 감사위원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해서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위원에게는 이사가 제출한 의안,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제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한도 있습니다. 권한들이 막강한 거죠.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투자자들의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주들이 피해를 봤을 때 감사위원은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감사위원은 주주들을 대표해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다 못한 개별 주주들이 직접 소송에 나섭니다. 회사 법인과 고전호 당시 대표 안진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판결이 나왔죠. 법원은 146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감시도 제대로 못하고 피해에 대한 소송도 못하고 감사위원들 때문에 일반 주주들이 고생을 했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주들도 좋고 회사도 건강해지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재벌들이 정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볼까요? 최대 주주가 의결권을 3%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 점을 노린 해외 투기 자본이 감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러면 경영권의 위협이 될 수 있다. 경영권의 위협.
도대체 경영권이 뭘까요? 아무리 불법적인 일이어도 재벌 총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경영권일까요? 경제지에는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삼성 감사위원회 중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 3% 지분으로 감사 뽑는다면 경쟁사 스파이도 앉게 될 판. 아마도 이 기사들이 재벌들이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를 가장 잘 감성적으로 설명해주는 기사일 겁니다. 이 기사 제목만 봐도 무서워집니다. 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들의 스파이가 침투한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요, 한겨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왜 구글 CEO 출신을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했을까? 이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발표한 이사회 동향 2019를 보면 지난해 S&P 회원사에서 새로 선임된 사회이사 432명 중 다른 회사의 전현직 CEO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다. 다른 회사의 전직 CEO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경제지들과 재벌들의 주장대로라면 세계 유수 기업들은 스파이를 그냥 막 모셔오는 거죠. 애플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구글 출신을 이사회 의장으로 데려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애플의 이사회는 애플의 CEO와 다른 경영진이 적절하고 윤리적인 운영을 하는지 감독하고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 제공을 보증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경쟁사 CEO 출신을 데리고 올 정도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깔끔하게 경영하고 있다. 그러니 믿고 투자해도 된다. 한국은 어떨까요? 2020년 국내 30대 그룹의 사회이사들을 출신별로 구성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경제 세무 쪽 관료 출신이 36.6%로 가장 많았고 학계가 35.1%였습니다. 둘을 합치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관료나 학자들, 사실 경영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사회이사로 들여온 겁니다. 전직 경영인 등의 재계 출신은 16.4%에 불과했습니다. 관료나 학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을 사회이사로 주로 들여오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사회이사를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영을 감시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일종의 외부에서 온 손님 정도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데 재벌 총수가 기침 소리 하나를 딱 내면 반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게 본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아마 꽤 과장돼 있겠죠. 하지만 지금 재벌들이 이 사회에 조금 다른 사람, 자기가 영향력을 완전히 행사한 사람이 아닌 조금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과장됐다, 혹은 완전히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얼마나 비밀스럽고 재벌 총수 중심으로 완전히 집중돼 있어야만 경영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재벌들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주주들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위원을 포함해서 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만약 감사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주주들의 믿음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진짜 스파이 같다, 우리 회사에 정보를 빼내가서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 것 같다 한다면 과연 주주들이 그 사람에게 찬성표를 던질까요? 이제 한국의 재벌들도 이번 상법 개정안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삼고 갑질이나 불공정, 폐쇄적인, 음모적인 이런 이미지로 더 씌워져 있는 경영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누가 이 이사회에 들어와서 감시한다고 해도 정정당당한 그런 경영을 하는 기회로 삼아주길 바랍니다. 사실 이 상법 개정안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못해왔습니다. 모처럼 이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내놓은 법안인 만큼 여당은 그 의지를 흔들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언했던 것처럼 통과시켜 주길 바라고요. 야당도 재벌이 반대한다고 그냥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죠. 밀고 갈 수밖에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회에는 재벌 말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팔아먹자고 해도 찬성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곰곰이의 경알못도 이해하는 공정경제 3법 첫 번째 편 상법 개정안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궁금한 것도 달아주시면 제가 모르면 이완배 기자에게 물어서라도 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이번 시리즈를 꽤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민중의 소리 기사와 컨텐츠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고민을 했었고,
그 첫 번째로 나온 것이 경알못 시리즈입니다. 앞으로 경제정책이나 쟁점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다음에 뵙겠습니다.